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업계 히든 챔피언, 바로 유니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섭니다. 함께할 유니콘 캐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업 컨설턴트 양수호입니다. 오늘도 이제 숨어져 있지만 강한 성장성을 가진 기업 가지고 왔거든요. 예.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차쌤도 자리해주셨네요. 네, 한결같이 있습니다. 열심히 서포트하면서 유니콘 기업 알짜배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낮에 정말 덥습니다. 네.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은데 요즘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여행 계획 두 분은 세우셨나요? 저는 지금 너무 학교가 바빠요. 그래서 여행 계획은 못 세우고 있지만 네. 5월은 학교에 축제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에너지 네. 받으면서 여행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쌤은요? 원래 제 직업은 여름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주로 가을에 쉬니까요. 네. 남들 여름 계획할 때 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또 너무 덥지 않고 네, 또 그쵸. 예, 휴가는 또 가을에 가면은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선선하니, 좋지 그쵸. 않을까요? 네. 네, 두 분 다. 네, 그럼 오늘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사막의 꽃 오아시스로 여행을 떠나보아요. 네,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 제가 두 분께 여행 여쭤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주제에 있었습니다. 사막의 꽃 오아시스로 여행을 떠나보아요인데요. 이게 오아시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렇게 주제에서도 나왔었던 네. 오아시스입니다. 어. 기업명이 오아시스예요. 네. 자, 어떤 기업일까요? 뭔가 저는 물 관련된 기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되게 뭔가 반가운 그런 기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기업인가요? 저도 이 기업을 참 찾으면서 정말 몰랐지만 반갑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은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오늘 아침 식사를 스마트하게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침 식사를 배송을 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침 식품을 배송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바로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하는 새벽 배송 전문 기업입니다. 네, 새벽 배송 전문 기업 하면은 저는 사실 마켓컬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비슷한 기업인 거예요? 맞습니다. 마켓컬리랑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컬리가 업계 1위예요. 네. 업계 1위고, 네, 말씀해주신 이 마켓컬리도 유니콘 기업이지만 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너무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숨겨진 유니콘 기업, 식품 배송업계의 2위를 달리고 있는 오아시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인데 업계 2위 유니콘 기업이 바로 오아시스다. 맞습니다. 언제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됐나요? 원래는 마켓컬리가 이제 독보적으로 있었고요. 이제 오아시스가 이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기업 가치 1조 100억 원을 인정받았고요. 작년인 2022년에 신규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유니콘 기업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뉴스를 좀 봤었는데 이 새벽 배송 기업들이 소비자는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매출이 잘 안 나와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글쎄요, 사실 이런 새벽 배송 시장이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든 건 사실입니다. 네. 롯데온이라든지 BGF 리테일, GS 리테일이 각각의 브랜딩을 해서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실제로 롯데온의 경우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되었고요. BGF 리테일도 헬로우 네이처라는 이름으로 과감하게 도전을 했지만 조금 주춤하다 못해 이제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GS 리테일도 GS 프레시몰을 오픈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사업이 좀 멈춰졌던 적도 있었고요. 네. 또 HMR 전문 기업인 프레시지 역시 사업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것이 비용 구조가 철저하게 물류라든지 아무래도 급하게 돌아가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상품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업성보다는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규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어지고 경쟁이 점점 고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사업에 대한 성패가 좀 나뉘면서 좀 사업을 철수하는 분위기가 최근까지 이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고비용 구조로부터 오아시스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유니콘 기업까지 됐을까요? 이렇게 이 대기업들도 사업을 뺀 것처럼 이
식품 배송, 새벽 배송 시장은 오랜 이제 치킨 게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주 이제 구도가 좀 치열한 경쟁이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이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 오아시스가 하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새벽 배송 시장은 점점 시장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네. 이 새벽 배송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이제 식품이고, 온라인 침투율이 작년 기준에서 28%. 그래서 아직 타 상품군들보다 이 식품 배송 시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새벽 배송으로 가장 유명한 게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네. 쿠팡의 로켓프레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쿠팡의 로켓프레시의 거래액이 2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마켓컬리가 2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해요. 네. 이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이 새벽 배송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오아시스의 성장성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벽 배송 유니콘 기업인 오아시스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해주시죠. 오아시스는 참 감동이 많은 기업이에요. 오. 그래서 품질 감동, 가격 감동, 그리고 서비스 감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365일 최저가를 목표로 우리 삶의 오아시스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기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전국에 4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오아시스 마켓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옴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켓컬리랑 쿠팡 로켓프레시와는 다르게 오프라인 매장을 또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참 많은 회사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주길래 그렇다는 건가요? 사실 이게 대본에 적혀 있어가지고 감동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삼성옥수 정말 감동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되는데. 매우 네. 이렇게 기대되시면 또 부담되는데 그 대부분 이제 광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구조상의 비용에서 확실히 좀 우위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광고를 잘 안 하는군요. 잘 안 한다기보다는 하지 않더라도 네. 입소문, 이 맘카페 기반의 입소문이 활발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바이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축을 잘 아우르면서 비용 운영을 효과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입소문만으로 재구매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우와.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네. 오아시스 마켓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하셔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초창기부터 아예 광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선 매출액 대비 0.3%나 4% 수준의 광고 선전비 지출만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린 광고 안 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런 구성으로 하면 광고비에 대한 게 좀 세이브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서 시작이 되어 이렇게 서비스가 더 공고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충성 고객률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무려 97%라고 합니다. 와. 또한 최첨단 물류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 단가를 낮춤으로써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로 환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산지라든지 생산자분들 그리고 고객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비용 감동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비용 감동 들어봤습니다. 네. 재구매율이 97%면 정말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쓴 사람은 무조건 계속 쓰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어떤 감동 포인트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가격만 싸다고 해서 이제 무작정 구매하진 않잖아요. 바로 품질이 좋아야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할 텐데 그렇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품질 감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맛은 기본이고요. 원산지부터 뭐 향미 증진제, 색소, 방부제 같은 이런 첨가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꼼꼼하게 검수를 한다고 하고요. 네. 이 오아시스의 입점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입점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랜덤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입점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 입점을 하게 된다면 이제 품질은 계속 좋아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아주 고객들의 상품이 고객들이 이제 봤을 때
상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늘려주세요. 품질이 좋으니까 이 품질 좋은 제품을 많이 구하고 싶다, 많이 사고 싶다 하는 요청들이 많은데 가짓수를 되게 많이 늘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에는요, 이 취급 품목 하나하나의 엄격한 이제 기준을 따져서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 좋은 제품을 확실하게 판매하는 전략으로 이제 품질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렴한 가격에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두 가지 감정 포인트만 들어도 지금 방송 끝나고 바로 앱 깔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 감동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았잖아요. 놀라시게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 일발장전 하나 더 남았는데 바로 우리 사는 지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감동이 있다는 네. 건데요. 실제로 물류센터 구축할 때부터 포장재로 인한 비용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한 합포장을 연계해서 합포장을 감안해서 물류센터가 구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장재 비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요. 네. 포장을 최소한 그리고 최대 효율로 포장에 대한 부분들이 친환경적으로 구축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합포장이라는 게 여러 개의 물건들을 한 분에게 배송할 때 한 박스 한 박스 나눠서 배송하는 게 아니라 네. 합쳐서 배송을 잘 할 수 있게끔 구성되는 게 합포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물류센터에서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게 설계가 됐다는 게 친환경적인 물류센터다. 이렇게 좀 그렇군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뭐 물건을 살 때 집에 택배 상자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또 이렇게 냉동식품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스티로폼 이런 거 많이 씁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는데 친환경적인 그런 기업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소 제품, 뭐 냉동 제품, 냉장 제품이 같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게 섞이게 되면은 되게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모 플랫폼에서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냉동이랑 냉장 제품이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냉장 제품이 얼어버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 칸막이라든지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디테일한 면들도 챙겨주는 그런 몰이 오아시스 마켓의 몰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포장에 대한 거는 네. 확실하게 구축을 잘 해놓았다. 이렇게 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신선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새벽 배송 전문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선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선도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이 오아시스의 물류 창고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냉장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계 최초 올인원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다 그러고 이 스마트 IT를 접목한 모바일 자동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것 때문에 물류 혁신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킹 단계라고 하셨는데 피킹 단계 조금 생소합니다. 피킹이 뭔가요? 아마 패킹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피킹은 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면 이 제품을 픽해서 이렇게 바구니 안에 담는 그 작업을 이제 피킹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을 픽해서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데 이걸 배송하시는 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바구니를 다 하나하나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킹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도 모바일로 조종을 하는 그 자동 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와. 그래서 이 제품과 근로자 모두 이제 안전한 환경에서 네. 근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레일을 타고 이렇게 배송지역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묶여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전 과정을 콜드체인 설계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정말 문 앞까지 신선하게 제품을 좀 받아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앞까지 신선하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입고장이나 출고장 및 이 물류센터 전 구역이 5도씨 이하로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로 이제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좀 추워 보여가지고 전 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근무는 좀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식품 기업이라기보다는 IT 기업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오아시스가 이제 모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회사가 지어소프트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IT 기업이기 때문에 이 물류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또 이렇게 상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이 오아시스는 2018년 새벽 배송을 시작으로 성남 물류센터 이제 한 곳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인 2022년도에 경기도
의왕시에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규모가 굉장히 큰데 연면적 기준으로 3만 평 규모고요. 성남 물류센터의 10배에 이르는 대단지라고 합니다. 네. 이 전 지역의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3만 평이나 되는 그 물류 창고에서 다 이렇게 기업용 패딩을 입고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신선함의 진심인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이렇게 진심인 만큼 매출도 좀 진심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매출은 어떻게 나오나요? MC 뽀송께서 정확하게 예측하셨습니다. 여기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 여기에 매출액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그냥 덤덤하게 2386, 3569, 4272.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 3년 전부터 전체 매출액의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네. 수천억 원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증가세를 엿볼 수가 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787억 원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높은 성장세라고 볼 수 있고요. 재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 온라인 매출이 60% 정도, 직영 매장이 30% 정도, 기타 매출 약 10%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1분기 매출액이 1,147억 원을 돌파해서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매장을 통폐합하는 경영 효율화 전략까지 함께 어우러지면서 원래 매출액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추가적인 운영의 묘를 같이 발휘해서 네. 앞으로 더 큰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 이런 새벽 배송에 대기업들, 정말 굴지의 대기업들도 뛰어들었다가 철수했다 이런 말씀을 또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아시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다른 이 새벽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광고를 통해서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비용들을 아껴서 오아시스는 유통과 물류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오아시스는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 MD가 수요 조사 및 이제 발주를 진행하면 생산자가 이 제품을 물류 창고로 바로 그래서 직배송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바로 아까 그 거대 냉장고로 들어오니까 신선도도 같이 잡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신선 식품으로는 뭐 우유, 달걀, 두부 우리 이런 거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정말 신선 식품을 기준으로 가장 이렇게 딱 몰입한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심으로 이런 상품들을 중심으로 소싱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 대체로 무항생제나 무농약이나 이런 프리미엄 상품들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또 유기농 이런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구매율이 재구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대기업과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신규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실제로 한 3가지 정도 사업을 대기업군에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KT그룹의 계열사인 KT알파랑 작년 7월 달에 오아시스 알파라는 의미로 각각 50억씩 출자를 해서 합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실제로 온에어 딜리버리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네. 대부분 이제 기존의 라이브 커머스에다가 온에어 딜리버리 서비스가 가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이 되면 뭐 물건을 구매하고 네. 며칠 후에 들어오는 네. 느낌을 받는다면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에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바로 배송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요? 흠뻑 빠져드셨네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종속회사인 V를 통해서 퀵커머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퀵커머스라는 게 결국 빠르게 커머스를 통한 내용을 배송을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실제로 뭐 GS 리테일도 이런 퀴커머스 서비스를 재작년부터 시도를 하고 좀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연장선에서 1시간에서 30분 안에 배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무인 자동화 오프라인 매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인데 무인으로 진행되는 곳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네. 보셨을 겁니다. 네. 이 오아시스 마켓의 오프라인 몰도 무인화되는 작업의 사업도 점차 확대가 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이제 오아시스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점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이게 무인 자동화 매장이 된다는 거예요?
전보다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소규모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무인 자동화 매장이 일단 인건비가 굉장히 적고 또 자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코로나 시국에 우리 정말 무인 매장 많이 이용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쇼핑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인 매장이 많이 증가하는 걸 직접 보셨을 겁니다. 기존에 이제 무인 매장들은 뭐 세탁기, 편의점, 커피숍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아시스의 무인 매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오아시스, 저는 지금 빨리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이 두 분은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방송 앞두고 체험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안 해보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서 체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여타 온라인몰이랑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퀄리티의 제품들이 있네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일부 제가 관심 있는 뭐 식품 분야 중에는 제품군이 조금 아직은 적다. 하지만 퀄리티 있고 재구매율이 높고 후기들이 괜찮구나 하는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친환경 제품이나 뭐 주방 애완 제품, 화장품 용품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었고 소상공인 제품 특화 물건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다시 재구매율, 그러니까 한번 사보고 나면 의외로 괜찮네 하면서 또 구매하게끔 되는 그 이유, 재구매율이 왜 높은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방문이었어요. 네, 양수 쌤께서는요? 저는 이게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마치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솔직함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감동적인 CS 경험이었고 이 새벽 배송 전문 기업답게 고객센터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밤 10시까지요? 굉장히 길죠. 이게 운영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해요. 이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말만 이제 2, 3일만 뭔가 컨택이 안 돼도 이게 신선하지 않은 식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선도를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참 노력하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직원들이 또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고객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고객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직원들도 만족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현직자 리뷰를 통해서 이 오아시스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자유로운 분위기, 식대 지원 및 구내 식당 운영, 성장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 이 구성원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좋다라는 의견이 참 많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회사답게 구내 식당의 밥이 맛있다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맛있다는 게 많았고 이 오아시스에서 취급하는 제품들로 식단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유기농으로 식단이 차려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네, 너무 장점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 없는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단점도 있는데 이 아무래도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도 체계를 계속 이제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때로는 야근이 있거나 복지가 굉장히 많진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정신없지만 좀 안정되는 중이다. 이제 이런 리뷰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 그래서 복지가 많이 없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살펴보니까 자유로운 식사 시간, 건강검진 지원, 저녁 식사 및 음료 제공, 자유복장, 여름휴가, 경조휴가제 등이 있었습니다. 또 이 성장하는 기업의 가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장이 되면 직원들의 복지도 덩달아 같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하는 기업 오아시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성장을 하니까 아직까지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수시 채용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시 채용이라는 건 결국 필요한 인원을 그때그때 수급을 하듯이 바로바로 즉시 전력감을 채용한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뭐 매장이라든지 직무들도 다양하게 채용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덤덤히 한번 채용이 어떤 직무에 있었는지 읊어보도록 하죠. 매장 배송 식품 제조, 물류센터, 개발, CS, MD, 포토 영상, 디자인, 온라인몰, 오프라인 매장, 기타 매출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채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채용에는 진심인 기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자들이 이 오아시스에 지원할 때 서류 전형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히 뭐 어떤 문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양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본인이 어필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좀 방점을 두고 작성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뭐 나는 이런 성격이 있다, 이런 성장 과정이 좋다, 뭐 이런 나의 입장으로 쓴 부분들도 물론 맞지만 왜 오아시스 마켓, 왜 이 오아시스까지 와서
특정 직무를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충분히 기재해 주셔야만 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상적인 사안들이나 그냥 단편적인 것보단 구체적인 성과나 특정한 에피소드 속에서 본인의 강점을 발휘했던 내용들로 어필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접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요. 면접관 한두 명에 면접자 3-4명 정도 이렇게 구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어려운 질문보다는 정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지 그런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번 방송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네. 면접 때 어떤 기출 질문이 나왔는지를 좀 보다가 네. 놀라운 질문을 하나 발견을 뭔가요? 했었거든요. 네. 담당하는 상품 중에 당장 오늘 안으로 다 소진해야 되는 신선 제품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게 몇백 개나 남았다면 자네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나라는 현업 담당자가 고민할 법한 질문이 실제로 면접 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후기를 남긴 분에 따르면 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현실적인 방안이 정말 필요했던 면접관이자 현직자의 질문을 면접 질문으로 등장을 했던 것이죠. 네, 아유 저도 저 같아도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질문에는 네. 논리정연한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을 내가 고안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내적으로 봤을 때는 임직원들에게 해당 제품을 최대한 팔 수 있는 데까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거는 B2B로 혹시 연계되어 있는 다른 기관이나 센터들이 있다면 그쪽에 좀 재고를 넘기면서 어떻게든 이 물량을 잘 소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라고 네. 말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괜찮으시는 거죠? 아유 저는 제가 면접관이라면 네. 약간 막혀있던 속이 약간 조금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좋게 봐주셨어요. 합격. 합격. 땡큐. 네. 네, 마지막으로 오아시스에 관심이 있다 하는 지원자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아시스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플랫폼이라는 수식어가 달려있대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대표님이 직원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발로 엄청나게 많이 뛰신다고 합니다. 이제 선장이 좋으면 당연히 배가 옳은 곳으로 가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기 있게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차쌤도요. 네,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그 기업 리뷰 커뮤니티 대부분 대동소이한 점수대를 분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점수대의 기업이라면 회사의 발전 가능성과 성장성을 같이 고려하실 땐 이 오아시스 놓치면 안 되는 기업이니까 적극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유니콘 기업 오아시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